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차와 전주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따질 때 육서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육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4개 정도는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뒤에 가차와 전주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가차와 전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가차와 전주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학설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육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서라는 것은 사진에 보면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자의 구성, 어떤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 또는 그 어떤 글자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관한 6가지의 낱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육서라고 한다. 우리가 대체로 압니다만 상형이다, 상형 문자다. 그렇죠? 지사다, 지사 문자, 회의 문자, 형성 문자, 또 이제 전주와 가차가 나온다. 이 6개를 육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위에 있는 4개, 그렇죠? 위에 있는 4개는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한자의 구조, 결국 조자 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것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석, 이것은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와 가차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자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용자 방식이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되면서 붙은 이름이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용자, 글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주와 가차다. 일단 이 6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낱말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따지는 것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다. 우선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형이라는 것은 형은 모양입니다. 형상. 상이라는 것은 본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본뜬다. 어떤 물건의 어떤 모양을 본뜨는 것이 상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가 있다. 그렇죠?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상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저거다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주로 이제 위치, 물론 숫자도 있습니다만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지사다 이렇게 되죠. 회의다는 것은 뜻의자죠. 뜻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원래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있는데 이 2가지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가 회의다. 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형성인데 형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형의 형이죠. 어떤 모양과 소리, 어떤 글자에서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다른 글자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가 형성이다. 그래서 우선에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자 방식이다. 글자를 만든 조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든 글자가 이제 용자 방식의 글자, 그것이 전주다. 전이라는 것은 구른다는 뜻이에요. 구른다. 굴러간다. 그리고 돌아간다.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이 뜻을 돌려서 주라는 것은 주입을 시킨다. 그렇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주사를 놓는다 할 때, 그 주자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미 있는 글자의 뜻이 돌아서 흘러 들어가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이 전주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가차라는 것은, 가와 차는 빌린다는 뜻이에요. 둘 다 빌린다는 뜻이다. 무엇을 빌리느냐? 소리를 빌려온 것이다. 뜻이 바뀌어서 된 것이 전주고, 소리를 빌려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 이제 가차다. 이렇게 이제 우선에 이 용어의 한자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선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6가지 됐는데,
상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 알죠? 날일자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다. 달월자다. 하늘에 있는 달의 모양을 가지고 온 것이다. 나무다.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글자다. 산이다. 매산이다. 산의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모양을 본뜻을 만드는 것이므로 쉽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다. 그렇죠? 지사는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모양이 확실하면 모양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모양이 확실하지 않을 때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다 할 때는 하나, 둘이다 할 때는 둘이다. 그렇죠? 셋이다 할 때는 셋이다. 이렇게 어떤 기호를 가지고 했다. 또는 위다, 위상자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위에 뭐가 있더라 해서 그것을 위다. 또는 기준이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있더라 했을 때는 아래 하자. 이렇게 위치 같은 것을 표시해서 만든 것이 지사다. 이것은 숫자가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개념은 알 수가 있다. 회의다.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을 했다. 이미 만들어진 위에서 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있는데 그것에 각각의 글자가 뜻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뜻으로 만들었다. 쉴 휴자다. 그렇죠? 앞에 사람 인변이 있고 나무목이 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쉰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글자의 구성 요소는 사람 인과 나무목인데 두 개의 상형 글자를 붙여서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죠? 밝을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가 있고 달이 있다. 해와 달은 둘 다 빛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밝다는 뜻의 밝을 명자의 글자가 만들었다. 이것은 뜻이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글자가 형성이다. 모양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형이라는 것은 의미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소리죠. 소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강자를 보면 삼수의 장인공자요. 삼수라는 글자와 장인공자라는 글자가 합쳐서 삼수에서는 뜻을 가지고 왔다. 아, 이 물이다. 장인공자에서는 발음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이제 공이다. 그렇죠? 이것이 합쳐서 이제 발음이 조금 변하죠. 변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발음을 가지고 왔다. 해서 강이란 뜻이다. 그렇죠? 물하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수는 물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다. 가가 이제 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발음이 가져온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형성 문자다.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위에 4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근데 뒤에 아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주라는 것은 뜻이 비슷한 뜻의 글자를 사용했다. 뜻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뜻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전주다. 가차라는 것은 소리를 빌려왔다. 원래의 뜻과 관련 없다. 어떤 원래의 글자가 있는데 뜻과 소리가 있겠죠. 거기서 원래의 뜻과 관련 없이 소리만 가져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차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주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뜻의 글자인데 뜻이 확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 악이다. 악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 또는 악기를 뜻한다. 이 원래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노래라는 것은 부르면 즐겁다 해서 즐겁다라는 뜻으로 발전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발전을 한다 해서 이렇게 뜻의 의미가 확장, 전이 되는 것이 이제 전주다. 이렇게 되죠. 근데 소리를 빌려온 글자도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 스스로 자는 원래 코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코의 모양이다. 코가 스스로란 뜻으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숨을 쉽니다. 또는 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옛날 중국 사람들은 코를 가리키면서 나를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를 원래 코였는데 이것을 스스로란 뜻으로 쓰이게 된다. 그렇죠? 스스로란 뜻의 소리로 쓰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원래 코는 어디 갔느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올레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것은 보리를 뜻하는 글자였다. 보리. 자, 그런데 온다라는 우리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오고 가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온다라는 뜻의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그렇죠? 말하자면 온다라는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썼다. 그것이 이제 가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4개는 좀 알기 쉬운데 뒤에 2개가 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주라는 거, 돌아서 흘러 들어갔다. 무엇이 뜻이 그렇죠? 근데 여러 사전이나 설명서에 보면
이런 설명이 미리 나옵니다. 육서 중에서 가장 많이 많은 부분이다. 학설이 많은 부분이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논란이 있으므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여기에 끼어 들어갈 틈이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주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주가 정확히 뭐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잘 모른다. 예.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얻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의미가 뜻이 이렇게 말하자면 뜻이 변화가 되고 확장됐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주라는 글자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주라는 것은 어떤 비슷한 뜻의 글자를 사용하면서 의미가 확장됐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악이다. 그렇죠? 노래라는 것에서 뜻이 확장이 되어서 즐겁다. 노래 부르면 일반적으로 즐겁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좋아한다. 노래 부르면 뭐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의미가 확장됐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발음도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됐다. 이것이 전주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주는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늙을 노자. 이것은 이제 늙을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사람이 늙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확장돼가 늙으면 경험이 많다라는 그런 뜻을 추가로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늙었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의미와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의미가 확장돼서 원래는 늙었다라는 뜻의 늙을 노가 경험이 많다, 오래됐다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지게 됐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전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죠. 긴다는 뜻의 길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람의 머리카락이 길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이 길다. 그러면 길다는 뜻인데 여기서 의미가 확장이 돼서 머리가 긴 사람은 어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른이 돼야 머리가 긴다. 그리고 어른은 또 어뜸되는 사람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길다는 뜻의 장이 어른, 어뜸,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이제 전주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 의미로는 전주가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만들어진 글자다. 그렇죠. 그래서 전주로 새기는데 어느 정도 어떤 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전주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말이 많다, 논란이 많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확실히 딱 그렇게 부러지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차는 소리를 빌려온 것이에요. 전주는 앞에서 뜻이 확장이 됐지만 이것은 소리를 빌려온 것이다. 소리를 빌려와서 원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의미로 사용한다. 앞에서 보면 전주는 그래서 뜻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뜻이 조금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이 가차는 뜻은 전혀 관련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뜻으로 소리만 빌려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뜻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를 뺏겨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의 의미를 가진 어떤 글자, 소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뜻은 있었죠. 그래서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코자자다. 자자는 원래 코를 뜻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코를 뜻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그렇죠. 발음도 이제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올레자도 원래는 보리였는데, 그렇죠. 그것이 오다 하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보리를 뜻하는 글자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만든 것이 올레자의 모양이 있죠.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리맥이 새로 만들어졌다. 코비자에도 위에 원래 코를 뜻하던 글자가 남아 있어요. 네. 자, 탄다. 뭐가 불탄다 할 때 탄련이다. 이것은 위에 보면 이제 개고기를 뜻하죠. 개고기라는 것은 옛날부터 불에 거슬려서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탄다는 뜻이에요. 개고기가 불에 거슬리는 것이 탄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렇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동이족의 습관으로 보면 개고기는 원래 불에 거슬려 먹는 것이야. 원래 그런 것이야. 인지 몰라도 이것이 불탄다는 뜻이 그렇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 할 때 그렇죠. 뭐 그렇다 바뀌었다. 그러면 불탄다라는 글자는 이제 이 연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화자를 넣어서 그렇죠. 새로운 글자로 탄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음이 남아있다.
발음이 남아있는 글자도 있고, 발음이 바뀐 글자들도 있다. 어쨌든 소리를 뺏겨버렸다. 소리를 빌려줬다. 그렇죠? 받은 쪽에서는 소리를 빌려왔다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는 소리가 뺏겨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가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 중국에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으로 쓴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가차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음차라고 한다. 음차. 그렇죠? 유럽을 구라파라고 한다. 구라파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 가차냐? 음차냐? 가차라는 것은 보면 앞에 한자의 소리가 다른 한자의 소리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원래 한자가 아니다. 그렇죠? 한자가 아니다. 한자가 아닌 것을 한자로 단지 표기했을 뿐이다. 할 때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음차라고 한다. 그래서 가차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음차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육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하다 내용이. 근데 전주와 가차는 조금 바르기가 쉽지 않고 특히 전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는 것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